네, 반등과 반락을 계속했었던 뉴욕 증시 정말 드라마틱한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내용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교보증권 윤여민 FP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공개해 주시죠. 파운드리 쪽 보시는군요. TSMC 절대적 강자, 저 말이 틀리지가 않죠. 올해도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삼성도 초격차한다고 하는데 TSMC도 초격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을 만한 섹터가 네. 믿을 만한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중요해요. 봤을 때 네. 실적과 함께 이제 미래의 투자를 통해서 네. 더욱더 성장성이 기대되는 뭐 그런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나라들과 외교를 하는 가운데서 네. 심심치 않게 반도체 섹터가 등장을 해요. 오늘도 나왔어요, 사실. 상무부에서 뭐 반도체 얘기 또 나왔거든요.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어떤 위치를 다짐과 동시에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에게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좀 정치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뭐 내부 문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서플라이 체인부터 다 약간 요구를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봤을 때 점유율이 50%가 넘어가는 그냥 원탑이죠. 예, 절대 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대만에 있지만 이제 중국의 텐센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중화권 내에서는 시가총액 1위였는데 네. TSMC가 확실히 이제 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거의 한 달 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결국 이제 TSMC가 중화권에서는 원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70조까지 좀 넘어가는 네. 뭐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과 또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이 네. 이제 무역 갈등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이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어요. 타겟팅이 되겠죠. 네,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반대 수익으로 음. TSMC에 좀 들어오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TSMC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과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이 투자를 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늘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예.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인텔이 나도 참전하겠다. 그래서 숟가락 얹고 있어요. 참전을 지금 이제 그 선언을 했는데 네. 일단은 TSMC가 4분기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올해 이제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52조를 투자하겠다고. 52조. 예, 52조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40억 달러인데 예. 작년에 30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더 늘린 거예요. 1.5배를 더 늘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도 지금 지난해 20조 투자를 했고, 그다음 텍사스 쪽에 이제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네.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텍사스. 이제 텍사스는 이제 2024년 하반기 양산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평택 캠퍼스 지금 반도체 P39이 이제 올해 이제 완공됩니다. 그래서 P4에서 P6까지 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증설합니다. 말하면 이거 만드는 공장이 6개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6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이 참여를 하면서 200억 달러, OIG에 이제 24조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파운드리도 이제 3파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하나 껴주시는군요. 네, 예.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 끝까지 들어봐야겠네요. 예. 이게 왜냐면 이 TSMC는 사실 이제 파운드리로만 시작했고 이제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특화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공정을 봤을 때 약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폭넓게 공정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말하는 미세 공정, 10나노 이하, 뭐 10나노, 7나노, 5나노 이렇게 그러니까 전 공정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겟팅을 네. 좀 선단 공정을 한 상태고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20나노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고객군이 넓은 상황이죠. 하나만 팠으니까 그거에 대한 깊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러게다 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반도체도 좀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러한 좀 격차라든지 진입 장벽을 인텔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전을 하고 뭐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삼성전자와 TSMC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에도 지금 격차가 거의 약 20% 가까이 마켓시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네. 뭐 여전히 TSMC가 시장의 절대 강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TSMC의 좀 움직임을 올해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세계 3파전으로 간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비메모리와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공장을 6개나 질 정도면 뭐 아무런 예측 없이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선 이렇게 공장 짓고 이렇다 보면 장비부터 들어가잖아요. 장비 주 봐야 됩니까? 일단 사실은 비메모리 관련된 쪽의 종목은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원익 IPS가 항상 이제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익 IPS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한솔 케미컬도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들이 대부분 지금 이렇게 시장의 지수에 따라서 같이 좀 네.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는 쪽이 아닌가 생각을 선방한다.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이런 이제 원익 IPS나 한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이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오늘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자체적인 모멘텀. 오늘 이제 네. LG 에너지 그거요?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네. 과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고 네. 기관들이 거기를 들어갈 것인가. 아, 그렇죠. 수급의 이동. 수급의 이동 때문에 네. 사실은 약간의 좀 약간 변동성의 불가피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FOMC도 지나갔고 그렇죠. 이제 2월 달부터 시작되는 어쨌든 지금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사실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다 예. 보면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확실히 좀 뚜렷하게 나올 것 같고 계속 투자자가 좀 어떻게 보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아하. 반등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은 뭐 대부분 다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을 고를까 고민이 많으셨다면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가 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카바나 클래스 A. 자동차 소매 시장에서 최고의 포식자다. 저는 카바나를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제 어떤 회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네. 그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매장이 없어요. 그리고 중개인도 없는데 온라인으로만 합니까?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이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한 310개, 310개 정도 대도시 광역에서 중고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네. 한 13개 정도 이제 검사 상품화 그러니까 센터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온라인에서 한 5만 5천 대 정도를 지금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네. 이제 360도 이미지 이제 막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이렇게 어라운드 이렇게 기술로 해서 네. 온라인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차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다 실체감 있게 요즘은 이제 너무 사람이 없구나. AR, 지겨울 VR처럼 이렇게 다 하네요. 볼 수 있게끔 해서 네. 내부, 외부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아시겠지만 이 중고차 시장이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신차가 늦게 나오고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중고차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좀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 쪽으로 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좀 이제 수혜를 많이 얻었던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장의 흐름을 잘 탑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4분기 지금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사실은 이제 한 매출 같은 경우는 125%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의 좀 부담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 가격이 좀 급등을 하면서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 중고차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좀 가격 비용 이게 좀 비용의 증가로 좀 이어나다 보니까 여기서도 없어서 못 파는 겁니까? 네, 아.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아하. 들면서 예. 사실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0불인데 430불로 목표 주가를 거의 200% 이상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회사도 과대 낙폭주로 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렌터카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종목들 딱 정해져 있네요.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일단 뭐 SK 렌터카,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K카, 네. 네, 이 회사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랑 기아도 지금 중고차 렌터 시장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여기 시장도 커지고 있다. 지금에서 봤을 때 네. 제가 볼 때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군요. 저는 K카도 상당히 좋게 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K 렌터카 그리고 K카 이 렌터카 업황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국내로도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